네, 그렇다면 네. 조금 바꿔서 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근절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왜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고 계세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우리가 직업의식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나의 경제적인 부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조직이나 더 나아가서 국가의 경쟁력을 약간은 후순위로 두고 있는 희생시켜도 된다. 네,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부분이어서 네. 그리고 이런 생각도 의외로 있더라고요. 제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만든 기술은 내 것이다. 나의 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회사 게 아니고 내 것이다. 그렇죠. 네.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일정 수준의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름대로 내 것이니까 내가 네. 여기 기여한 게 얼만데 일종의 전문 용어로 권한 의식이라 그러거든요. 인타이틀먼트라 그러는데 그걸 있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이게 가져갈 수 있어도 그렇게 꺼리낌이 없는 게 첫 번째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가운데서도 보안 의식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 첨단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자가 많은 시간을 통해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국가와도 협업도 하고 네. 또 공동 연구도 진행하고 교류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개방형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연구지 네. 이게 숨겨가서 우리만 꽁꽁 숨겨서 나름대로 통제 수준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철학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보안의식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편 꺾고 생각하면 우리가 발전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안 의식이 있어야 실제로 지속 가능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연구를 하다가 실제로 유출이 돼가지고 네. 다른 국가에서 먼저 개발을 하면 우린 시장 출시의 기회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고민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연구 보안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식이 좀 낮은 것도 사실이고 네. 세 번째는 또 한편으로 봤을 때 관련 법제도도 조금 한계성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센 양형을 가지고 처벌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1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15억 원 이하의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는데 벌금이죠. 네. 벌금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형 기준이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뭐 1년에서 3년 또는 뭐 가중 처벌을 한다 그래도 1년에서 4년 네. 이런 부분이 돼 있어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기술적인 지식이다 보니까 네. 이 피해 금액 산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권 차원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비싼 금액이고 정말 큰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가 가시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양형 기준이 조금 낮은 게 또 한편으로는 또 어려운 부분이 네.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처벌 수위가 높은가요? 높죠.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홈침해 대상이 가장 많은 국가가 미국이고 네. 경제 스파이법으로 처벌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일정 수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그런 형량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가운데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면은 완전히 그 사회 속에서는 조금 존재감이 없어지게 되는 매장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안 의식이 좀 강해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중국과 거의 각을 세우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국가보다도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이 실제로 그 미국의 사례라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최근에 하나 사례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앞서 제가 중국 유학생 그다음에 미국의 유학자들이 실제로 이제 가서 기술이 노출되고 탈취해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다 봤을 때 가장 반대가 그렇게 됐을 때 연구자에 대한 어떤 보안 의식을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연구자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하게 생긴 거예요. 아니 연구가 그런 철학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중국 사례를 가지고 하게 되느냐. 근데 너무 빈도가 잦게 그다음에 많은 수의 그런 피해 금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최근에 연구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법으로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벤치마킹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실제로 연구할 때 외국인 유학생들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렇죠. 이럴 때 뭐 사전 승인을 받는다든가 그리고 대학 내 국가로부터 받은 연구 자금은 반드시 신고를 하고 있지만 해외로부터 연구 받은 자금은 신고를 안 했었어요. 이것도 반드시 신고를 좀 해라. 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연구 진실성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우리 보통 연구 진실성, 윤리라 그러면요. 위조, 그다음 표절 이런 것만 생각을 그쵸. 했잖아요. 네. 우리 연구라고 하면 사익을 위해서 공익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경제적 편취를 위해서 실제로 기술의 내용들을 해외에
노출시키거나 유출시키지 말아라. 연구 진실성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미국, 일본, 호주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국도 거기를 이제 따라가야 할 준비를 네. 해야겠네요. 네. 준비가 돼 있을까요? 관련된 그 연구보안 부분들은 최근에 TF를 만들어서 지금 곧 정책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